네, 안녕하세요. 송장은 생쿠미 송경입니다. 네, M4케어 프리미엄 독서 수업이 끝이 났고요. 주은숙 대표님과 그리고 피디님들과 인사이트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균의 종말, 이라는 책을 오늘 읽었는데,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평균의 기존에 고착된, 편향된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조금 뭔가가, 가벼워지고 좀 되게,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이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평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어쩌면 저는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몸무게가 그리고 키가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가 등등등 시작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저도 이제 첫째를 키우면서 이렇게 삐뽀삐뽀 119인가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거의 뭐 진짜 성경책 마냥 받들면서 좀 많이 그 책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주는 단계별로 아이의 성장, 발육, 이런 뭐 이유식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이제 아팠을 때도 그렇고 그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어쩌면 다 평균치에 의한 것들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내 아이 발육 상태가 미치지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에 떨었다는 것 자체는 내 옆에 사람, 그러니까 그 내 옆에 아이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둘째 때는 또 달랐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긴장으로 아이를 키웠다면 둘째 때는 한 번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첫째를 키웠던 엄마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이때는 발육 상태가 이래야 되고 몸무게는 이래야 되고 키는 이래야 되고 라는 어떤 고착된 그런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육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심지어 영유아 검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개월수마다 또 이렇게 검진을 해서 또 이제 의사 선생님과 또 이제 상담을 하죠. 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뭐 몸무게가 이 아이는 상위 뭐 90% 이상이다. 뭐 그런 것 등등, 아니면 뭐 평균이다. 또 뭐 하위권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등급을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평균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되게 불안감을 되게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불안감을 끄집어내서 뭔가를 더 막 머릿속을 더 교란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평균이라는 그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맘카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뭘 시켜야 될까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뭘 시켜요? 그냥 그때는 놀아야 되는데 1학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1학년 올라가는데 뭘 시켜야 될까요? 하기는 저도 예전에 아이가 3살, 4살, 3살 요때 3살, 4살, 4살, 4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한글을 깨우쳐야 된다는 어떤 또 주변의 엄마들의 그런 성화에 나는 그러면 나도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정말 정답이 그 평균이 정답인 것 마냥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늘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요. 되게 가볍기도 하고요. 이 평균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도 없고요. 굳이 이 평균에 맞춰서 살 필요도 없고요. 인간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PCN 교육을 들으면서 또 와이스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술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런 평균치랑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또 평균치라는 거에 또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왠지 또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들이 이 평균치에 못 미치나? 너무 오버가 되나? 또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또 착각하게 되고 또 혼란스럽고, 정말 무의미 없는 곳에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떠올랐던 부분은 이제 학교 교육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심지어 엄마들이 그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갓 1학년이 올라간 아이한테 벌써 뭐를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엄마들이 있다라는 건 소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수의 엄마들이 그러고 있고, 그리고 학원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학원 어디 보내요? 이게 뭐 유행어도 아닌데 유행어처럼 그냥 그렇게 다 물어보고, 또 내 아이는 너무 적게 보내나? 혹은 뭐 이 정도는 또 보내야지 라는 또 그런 또 어떤 평균 같지도 않은 평균에 또 사로잡히게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은 정보도 불필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개개인의 분명히 타고난 특출난 점들이 각각 타고났는데, 그런 기질, 그런 재능, 그런 것들을 다 학교 안에서 또 짜여진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상력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모두 박살이 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각각 타고난 것들을 끄집어 줄 수 있는 게 학교인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이런 평균치라는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또 교육에서 문제점들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수능이라는 게 또 뭐 인생에 되게 뭐 큰 전환점인 것 마냥 우리는 또, 저는 이 수능이라는 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수능을 본다고 해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뭐 잘 간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이 크게 확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저같이 정말 예전에 세대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그때는 공부만이 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평균에 아이들을 짜 맞출 게 아니라 각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기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금은 정말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평균이라는 제도, 이런 평균치의 아이들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굳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저 때는 그랬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때 저 때는 그랬어요. 공부를 잘해야 전교 회장을 나갈 수 있었고요. 공부를 잘해야 또 반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그런 문화가 조금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제 아이들을 보더라도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그런 평균값에 옥죄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한을 두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도 이런 평균에, 그쵸. 왜냐면 지금 아이들도 제가 사는 이곳은 비평준화라서 고등학교를 성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려면 그 내신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신 또한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 얼마 이상이 돼야 어디 고등학교를 가고 얼마 이하면 정말 엄한 대로 저기 뭐 다른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평균에 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장은 이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늦는 편이고, 그리고 또 수학을 잘 하지 못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암기가 먼저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좀 되게 무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는 뭐 과외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늦다 보니까 수업의 진도도 당연히 다른 아이들보다 느릴 거고, 그리고 저 때는 뭐 그날 날짜가 그러니까 며칠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시켰어요. 뭐 칠판에다가 문제를 써놓고 나와서 풀라고.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요? 그럼 모르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긴 막대기로 제가 머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켰는데 이해가 안 되고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가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모르겠다. 못 풀겠다. 그랬더니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굉장한 저를 루저의 기분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 한번 남겼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고요. 내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내가 루저의 기분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과목을 못했다고 해서 타 과목까지 내가 이렇게 루저의 기분을 안고 살아야 되나? 라는 그거에 따른 여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저 때만 해도 좀 심했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평균에 맞추지 않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또 마지막으로 되게 좋았던 건, 아, 아, 제가 지금 이 평균이라는 시스템이 아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냥 뭐 그 정도면 됐지. 그리고 너 나이가 48이나 먹어서 무슨 뭘 배워. 그리고 뭘 그렇게까지 해. 누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무슨 뭐 니한테 그렇게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뭐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니 뭐 이렇게 뭐 책 독서 그러니까 독서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뭐 1대1 코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누군가는 되게 이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를 하고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한테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돈은 벌면 되잖아요. 아직 건강한 신체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그 평균에서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건 교육에 저 자신한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저한테 1대1로 코칭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스한 대표님한테 1대1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저 말고도 몇 분이 지금 1대1 코칭을 받고 계신데요. 그 분들이 다 사람 환경, 그리고 또 경험치, 그리고 또 출발점, 이게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건 각각 개별 맞춤 서비스인 거예요. 그쵸? 개개인별 맞춤 시스템인 거예요. 이 누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 또한 용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인지를 갖게 된 거고, 나는 또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내 자신한테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는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그 프리미엄 서비스가 뭐냐? 1대1 개인 맞춤 서비스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를 제가 백날 이렇게 입을 떠든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1대1 내 인생, 내 비즈니스, 내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나한테 맞춰서 1대1로 개별 과외를 받는다.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과외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평균 이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또 콜드콜과 그리고 현장 방문, 그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평균 이상값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것이 정말로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 평균값이라는 건 결국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말 허접한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오늘 알게 되니까 굉장히 가뿐하고요. 그리고 너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남들과 다 달라요. 다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으로 그 평균이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내가 작은 성공, 내가 한 것에 대한 작은 성공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제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굉장히 가뿐해졌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듣고 자라서 중간만 해라. 약간 입버릇처럼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것조차도 제가 인지가 안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무슨 중간이 어딨어요.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우선순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개별 차이는 있으니까 작은 성공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너 스스로 또 칭찬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의미를 두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너무 되게 뭐랄까요, 좀 1대1 코칭을 받고 나서 뭔가 좀 명확해지고 조금 삶이 가벼워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이 평균의 종말 책을 보면서 조금 그런 효과를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보시고 그 평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